서희의 대만 중국어 109번째 에피소드 좋은 부호 대한어 병음. 오늘 중국어 발음 기호 표기법을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솔희 차이니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원어민 강사 솔희와 함께 대만 중국어와 중화권 문화를 배워봅시다. 처음으로 중국어를 접하는 대부분 왕초보 학습자가 비교적 알아보기가 쉬운 한어 병음을 선택하고 배웁니다. 심지어 중국어 발음 기호 표기법을 따로 공부하지 않고 영어처럼 보이는 한어 병음을 그냥 영어처럼 읽고 중국어 발음하는 학습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중국어 발음을 교정하려고 일부러 비교적 어려운 주음 부호를 공부하는 외국인도 있다는 사실. 대만 번체자 중국어를 공부하고 싶은데 어떤 중국어 발음 기호 표기법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세요?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대만인이 쓰는 중국어 발음 기호 표기법 주음 부호가 무엇인지, 어디가 좋은지, 공부할 만한지 알아봅시다. 이번 에피소드는 저의 신규 독학 과정 원어민도 놀라는 중국어 발음 첫걸음의 오디오 버전 샘플 강의입니다. 중국어 공부하는 과정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발음입니다. 중국어 발음과 성조가 정확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에 장벽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원어민도 놀라는 중국어 발음 첫걸음은 발음 교정 전문가인 제가 중국어 발음 기초를 탄탄하게 하고 싶으신 분을 위해서 만든 평생 학습형 독학 과정입니다. 중국어 발음을 잘하면 어디에 가도 발음 좋다고 칭찬받아서 말하기에 자신감이 생기고 중국어 공부가 절반 이상 성공한 것입니다. 어색한 한국식 중국어 발음에 탈출하고 원어민급 발음을 만들고자 하실 야심찬 분은 solhichinese.com/pronounce PRONOUNCE를 확인해보세요.大家好，我是雪姬老师，欢迎大家收听我的节目。很多刚开始或想学习繁体中文的学生都会有一个疑问，那就是到底要不要学台湾的注音符号呢？因为毕竟注音符号比起汉语拼音要难学多了。如果你对于注音符号有兴趣，听完这集节目可以帮助你对于注音符号以及汉语拼音这两种中文的标音系统有更深一层的了解。那我们就开始吧。중국어 발음 기호 표기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만에서 사용하는 주음 부호, 그리고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어 병음, 이렇게 두 가지 중국어 발음 기호 표기법이 있는데요. 오늘 중국어 발음 기호 표기법을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본인에게 어느 중국어 발음 기호 표기법이 더 맞아요? 이번 레슨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중부어하고 한어 병음에 대해 알아보고 비교까지 해봅시다. 우선 대만에서 사용하는 중부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어의 중국어는 주인符号입니다. 주인符号는 뻐퍼머퍼라고도 합니다. 중부어는 1918년에 대만 정부, 대만 교육부가 정식적으로 발표한 공식적인 중국어 발음 기호 표기법입니다. 중부어는 21개의 자음하고 16개의 모음으로 총 37개의 부호로 구성한 거예요.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약간 일본어처럼 생긴 이런 부호들이 이거 바로 주음부호입니다. 총 37개의 주음부호예요. 대만 교육부가 주음부호를 발표하고 나서 대만에서의 모든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교에서 중부어를 공부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중부어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중국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대만 초등학교의 교과서들이 그리고 대만에서 출판하는 어린이 도서들의 내용은 모두 중국어하고 중부어로 표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만의 어린이들이 여러분처럼 중국어 발음을 공부 시작하는 단계예요. 이 중국어들의 발음은 어떻게 발음할지 잘 몰라서 그래서 정부가 이 중국어의 발음을 중부어로 표기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중에 중학생이 되면 중학교의 교과서부터 더 이상 중국어 발음을 표기해 주지 않아요. 중부어 더 이상 표시하지 않습니다. 한 12살 이상의 중학생이 되면 더 이상 중부어를 보지 않고 무조건 중국어만 보는 거예요.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이것은 대만에서 출판한 어린이 도서의 일부분 내용입니다. 중국어하고 중부어로 표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어 병음은 사실 되게 젊은 언어예요. 1964년에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절에 중국 정부가 발표한 중국어 발음 기호 표기 시스템입니다. 한어 병음은 라틴 문자, 바로 로마자로 중국어 발음을 표기하는 거니까 영어처럼 생겨요. 한어 병음은 23개의 자음하고 24개의 모음, 총 47개의 부호로 구성한 거예요. 한어 병음은 어디서 사용하고 있냐면 간체자를 사용하는 지역하고 나라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중국, 싱가포르, 그리고 말레이시아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미지가 바로 한어 병음의 부호들이에요. 자음하고 모음들입니다. 어때요? 영어처럼 생기지 않아요? 중국어 발음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주음부호하고 한어 병음 이 두 가지 시스템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본인하고 잘 맞아요? 이제 주음부호를 공부할지 한어 병음을 공부할지 고민하신 분을 위해서 중부어하고 한어 병음을 공부하는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국어를 공부하는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중국어 공부하는 첫 번째 장점은 중국어 발음을 비교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어는 아예 영어하고 다릅니다. 중국어를 보고 중국어 발음을 할 때 영어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영향 없이 발음을 하니까 실수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리고 대만 현지인하고 의사소통을 할 때 아무래도 더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중국어 글자의 발음을 몰라요. 대만인 친구한테 발음 써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 대만 친구가 아마도 중국어로 그 중국어 발음을 써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대만 사람들이 100% 학교에서 중국어를 공부하는 거니까요. 우리 대만 사람들이 학교에서 한어 병음을 공부하지 않아서 한어 병음으로 써달라고 하면 시간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만 사람한테 아무래도 중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편합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공부하면 나중에 대만인하고 의사소통할 때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중국어 공부하면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중국어는 비교적으로 한어 병음보다 난도가 굉장히 높아서 학습 과정이 좀 많이 힘들어요. 중국어를 공부하려면 이 37개의 중국어를 다 외워야 되는 거니까요. 영어처럼 생긴 한어 병음보다 이 새로운 37개의 중국어를 외워야 되니까 당연히 학습 과정이 더 길어요. 그래서 중국어를 공부하면 한어 병음보다 난도가 높고 학습 과정도 힘들고 비교적으로 학습 시간도 좀 길어요. 또 다른 단점이 뭐냐면 중국어는 전 세계가 아니라 대만에서만 사용하는 중국어 발음 기호 표기법입니다. 이제 한어 병음을 공부하는 장단점도 알아보겠습니다. 장점부터 볼게요. 한어 병음 공부하는 첫 번째 장점은 비교적으로 중국어보다 난도가 낮아서 학습 과정이 좀 편해요. 좀 쉬워요. 그리고 학습 기간이 좀 짧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성인 학습자들이 영어 먼저 공부한 상태에서 중국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한어 병음은 영어처럼 생겨서 이미 알고 있는 영어 발음의 지식으로 한어 병음을 공부하면 학습 과정이 좀 편하고 학습 시간이 좀 짧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장점이 뭐냐면 한어 병음은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두 사용하고 있는 중국어 발음 표기 시스템입니다. 한어 병음을 공부하면 장점도 있고 당연히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한어 병음이 로마자로 표시해서 영어의 영향을 정말로 쉽게 받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영어 표기 방법으로
한국어를 표기하면 정확한 한국어 발음을 표기할 수 있겠어요? 물론 한국어 중에 영어로 발음할 수 있는 한국어도 있지만 많은 한국어의 발음이 영어하고의 발음이 많이 달라요. 중국어도 마찬가지로 이런 로마자로 중국어를 표시하면 중국어의 발음을 100% 완벽하게 표기하기가 힘들어요. 한어 병음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의 발음 보고 그대로 영어 발음하는 방법으로 중국어를 발음하면 많이 들려요. 그것은 바로 한어 병음을 공부하는 가장 큰 단점입니다. 중국어 발음할 때 실수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특히 한어 병음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학습자들이 한어 병음을 보고 발음 실수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대만인들이 학교에서 한어 병음을 공부하지 않고 한어 병음에 대해 익숙하지 않아서 한어 병음만 공부하면 대만인하고 의사소통할 때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준부호하고 한어 병음 이 중국어 발음을 공부 막 시작하는 사람들이 대체 어떻게 선택하나요? 장단점이 다 있는데 본인하고 잘 맞는 중국어 발음 기호 표기법을 어떻게 선택하나요? 만약에 본인의 목표가 원어민급 중국어 발음을 만드는 거예요. 중국어 발음을 반드시 원어민다운 발음 만들고 싶어요. 야심찬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음부호를 공부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음부호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절대 영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비교적으로 좀 더 정확한 중국어 발음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본인이 학부모예요. 아이가 대만의 초등학교에 입학한 혹은 입학할 예정인 학부모예요. 그러면 무조건 주음부호를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아이가 대만의 초등학교에서의 교재들을 알아볼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만 거주할 계획이 있으신 분에게도 주음부호를 공부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대만에서 거주할 때 날마다 대만 사람하고 교류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대만인들이 더 익숙한 주음부호를 공부하는 것을 대만 사람하고 교류할 때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어 번체자를 자주 입력해야 하신 분도 주음부호를 공부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한어 병음으로도 중국어 번체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정확하게 중국어 번체자를 입력하려고 하면 주음부호로 입력하는 것을 더 좋아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 한어 병음을 공부하는 게 더 나을까요? 첫 번째, 너무 바빠요. 평상시 바쁜 업무로 공부할 시간이 없으신 분이 공부할 내용을 최소화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주음부호를 따로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해서요. 그래서
비교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적은 한어 병음을 공부하는 것을 더 좋아요. 그리고 평상시 중국인하고 의사소통 위주로 하신 분에게도 한어 병음을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중국인들이 중부어를 알아볼 수 없어요. 만약에 중국인 앞에서 중국어 발음을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중국인 앞에서 무조건 한어 병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들이 중부어를 공부하지 않아서 중부어를 알아보지 못해요. 중국인 앞에서 중부어를 쓰면 아예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간체자 입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면 이것도 한어 병음을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간체자를 입력할 때 아무래도 한어 병음으로 입력하는 것을 더 편하고요. 더 정확합니다. 마지막에 만약에 나중에 대만 시장하고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해요. 대만 시장도 중요하고 중국 시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분이 그러면 중부어하고 한어 병음 이 두 가지 발음 표기 방법 다 공부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좀 더 내더라도 중부어하고 한어 병음을 같이 공부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만 사람하고도 중국 사람하고도 의사소통을 할 때 더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번 레슨을 통해서 대만의 중부어하고 중국의 한어 병음에 대해 더 자세하게 이해하셨지요. 본인이 중국어를 공부하는 목표에 따라 맞는 중국어 발음 기호 표기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레슨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레슨에서 만나요. 이번 에피소드는 어땠어요? 제가 열심히 만든 콘텐츠를 학습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팟캐스트가 마음에 드시면 더 많은 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페이스북 등 여러분 즐겨 쓰는 SNS 채널에서 많이 공유해주세요. 제 뉴스레터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거예요. 팟캐스트 업데이트 소식부터 대만 문화, 대만 여행, 대만 중국어 학습 정보까지 학습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뉴스레터에 담았습니다. 솔희 차이니스 홈페이지에서 뉴스레터를 무료로 많이 구독해주세요. 왜 그렇게 높은 비율의 학습자가 중국어 발음을 잘하지 못해요? 다음 에피소드는 중국어 발음을 망치는 나쁜 습관을 이야기할 테니 기대해주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한 것을 solhichinese.com에서 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에피소드가 나올 때 알림을 받을 수 있게 팟캐스트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도 만나요.我知道大家每天都有忙不完的事，真的非常感谢大家在百忙中抽空收听我的节目。别忘了订阅频道，
才能及时收到节目更新的消息。那我们下集节目中再见喽，拜拜。